어머니는 이제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겠어. 늦은 밤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방문 틈으로 며느리 김미영과 아들 박준호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미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자. 그게 좋겠어.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겠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박명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치매가 아니었거든요. 단지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명자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러 가실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세요? 명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며 일부러 헷갈리는 척 연기했어요. 미영의 얼굴에 번쩍 기쁨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결혼했나? 명자 할머니가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과 준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할머니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예금도 있을 텐데. 그거 우리가 찾아서 투자하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30년간 모은 피땀 어린 돈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려 하다니?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로 나왔을 때 미영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선진요양원이죠? 78세 할머니 입원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치매가 심해서 집에서 못 돌봐요.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버리려 한다니. 그래, 끝까지 지켜보자. 얼마나 더 심한 짓을 하는지 말이야. 다음 날부터 명자 할머니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화장실이 어디 있지? 일부러 헤매는 척했어요. 미영이 준호에게 귓속 말했습니다. 정말 심해지신 것 같아.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 미영이 그녀의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을까? 미영이 혼잣말을 하며 옷장도 뒤졌어요. 명자 할머니는 눈을 살짝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미영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금 통장을 발견했어요. 잔액이. 세상에, 2억이나 돼? 그 순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찾았어? 준호가 물었어요. 응, 봐봐, 2억이나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미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카페 창업 자금은 충분하겠네. 준호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할머니는 충격에 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떡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려 한다니. 카페 창업이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시면 어떡하지?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의사한테 말해서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내가 아는 의사 있거든. 미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법적으로도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미영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대박 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해. 응, 2억, 우리 카페 내는 건 문제 없어. 할머니는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까지 자랑하고 있구나.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영이 시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실패했지만 할머니는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반격할 때가 왔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외출한 사이 평소 친하던 이웃집 애순 형님에게 부탁했어요. 형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좀 가봐야 하는데. 명자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애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당장 가자. 함께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젊은 여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명자 할머니는 지난 2주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소현 변호사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가족이라도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녹음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증거를 잡자. 얼마 후 애순 할머니가 전자상가에서 작은 녹음기를 사다 주었어요. 손자뻘 되는 젊은 사장이 기능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애순 할머니의 도움으로 천천히 사용법을 익혔어요. 그날 저녁부터 할머니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이 또다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내일 시어머니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괜찮은 곳에 모실 수 있대. 응, 그러면 우리는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명자 할머니는 방문 뒤에서 녹음기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증거 하나 확보.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강남구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24평형. 네, 매매가요. 아, 7억 정도 나와요? 명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에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 집도 7억이나 돼.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이 집까지 팔면 9억 정도 생겨. 준호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정말?
그럼 카페는 강남에다 낼 수 있겠네. 명자 할머니는 이 대화도 모두 녹음했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내 집까지 팔겠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그 주말 미영은 정말로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명자 할머니는 몰래 따라가서 상담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2기 정도세요.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어서요.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월 200만 원 코스로 하시면 되겠네요. 의료진이 20시간 상주하고.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입원 가능한가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어요. 할머님, 내일 오세요.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치매 연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거든요. 어머니, 오늘 좀 괜찮아 보이세요? 미영이 의아해했어요. 응, 오늘은 머리가 맑네.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혹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거든요. 점심 식사 후 할머니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준호야, 미영아 거실로 나와봐.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 녹음기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나 대박 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해. 응, 2억.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직 더 있어. 할머니가 계속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이 집도 7억이나 돼.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이 집까지 팔면 9억 넘게 생겨. 준호는 말을 잃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깜짝 놀랐지?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미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30년 전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떡 만들고 시장에서 팔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어.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2억이야. 그리고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고. 어머니,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자마자 내 재산부터 노렸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명자 할머니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의사한테 말해서 치매 진단서 받으면 돼. 내가 아는 의사 있거든. 이번엔 미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갔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와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 둘다. 어머니,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30년 동안 너를 키워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사람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거야. 유언장 작성했어. 유언장이요?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준호와 미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용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용서를 바래.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준호와 미영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할머니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마음 한 구석이 아팠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이었는데 준호야,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다른 아이가 내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면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왔잖아. 네, 그런데 지금의 넌 왜 이러니? 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모르게 2주 동안이나 계획적으로 했으면서. 미영도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 오빠를 부추긴 것도 저예요. 오빠만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서로 감싸기야. 둘 다 똑같아. 오전 10시 정말로 준호와 미영이 집을 떠났어요. 큰 트렁크 2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연락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분간은 하지 마. 내가 진짜로 뉘우치는지 지켜볼 거야.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할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들에게 줄까 해요. 아드님에게요?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그 아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준호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도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돈을 제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와는 이혼했습니다. 어머니께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 문자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라.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집에 왔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앉아 차 한잔 하자. 할머니가 준호가 좋아하던 녹차를 우려주었어요. 너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미영이와 이혼했다고. 네. 어머님께 죄를 지은 상태로는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 옆에서 진짜 효도하며 살아야 해. 그리고 절대로 내 재산에 욕심내지 마.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준호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프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준호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까요? 준호가 정성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자기 변한 게 아닌가? 그날 밤 할머니는 우연히 준호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지금은 어머니 비위 맞춰주고 있어. 당분간은 참아야지.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할머니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하고 집 근처에 숨어서 준호를 지켜봤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나간 후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가 나갔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했다던 미영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계획대로 하자. 몇 달만 더 참으면 돼. 어머니가 완전히 믿을 때까지만.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밥맛이 없었어요. 또 속았구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웃집 애순 언니가 귀띔해 준 것이었습니다. 명자야, 너 아들이 어제 부동산에 갔더라고? 부동산에요? 응. 너희 집 시세 물어보더라. 혹시 팔 생각 있어?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준호가 여전히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한 번 더 시험해보자. 준호야, 내가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할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날 밤 준호는 즉시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기회가 왔어.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 정말? 그럼 유언장 쓰게 할 수 있겠네. 응,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자. 어머니가 나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다는 유언장 말이야. 할머니는 문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정말 끝까지 그러는구나.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시면 어떨까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유언장. 네,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알았어.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볼게. 준호의 얼굴에 번쩍 기쁨이 스쳤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연락한 건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미영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머님, 위험하지만 녹음기를 준비하시고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적절한 시점에 경찰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는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잠깐 와봐 할 말이 있어. 30분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집에 왔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응.
앉아 차 한잔 하자. 미영은 어머니가 자신과 준호의 계획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준호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이제 진짜 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희는 정말 이혼한 거야? 네. 어머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이 녹음은 뭐지? 녹음기에서 어젯밤 준호와 미영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미영아, 기회가 왔어.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 정말? 그럼 유언장 쓰게 할 수 있겠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또 걸렸구나, 미영아. 미영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 이건 이건 뭐, 또 변명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욱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준호는 미영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둘 다 왔구나, 좋아.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앉아 할 이야기가 많거든. 할머니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응, 계획대로 하자. 몇 달만 더 참으면 돼. 어머니가 완전히 믿을 때까지만.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두 번째 오해네. 할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찍은 CCTV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가 집 시세를 문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오해야? 준호와 미영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 손님들이 오셨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박명자 할머님이신가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경찰까지 부르실 거는 없잖아요. 없다고. 두 번이나 사기를 치려 한 사람들한테.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제출하신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검토해봤는데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제발. 미영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은 용서가 안 돼. 경찰관들이 준호와 미영을 데려가려 할 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너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포기한 거지. 어머니, 진짜로 뉘우치고 싶으면 감옥에서 반성해. 그게 너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야.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저녁 혼자 남은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최종 확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2억 예금과 집 매매 차액까지 모두 기부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집은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2억의 예금과 집 매매 차액을 합쳐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3개월 후 구치소에서 나온 준호가 편지를 보냈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1년 후 집행유예 기간을 성실히 보내고 있던 준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사하다고? 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저를 구하려고 하신 거였다는 거요.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걸 깨달았구나.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내게 의존하지 말고. 네. 어머니 스스로 일어서겠어요. 준호는 그 후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며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2년 후 명자 할머니는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예전보다 소박했지만 마음은 더욱 평온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어요. 요리를 배웠구나. 네, 독립해서 살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 집행유예가 내년에 끝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때 다시 어머니 곁에 있어도 될까요? 물론 예전처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효도하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아들이 보여준 변화들, 매달 빠짐없이 찾아온 성실함,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석.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번 돈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봐. 고시원이 아닌 진짜 내 공간을 마련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믿을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그렇게 하겠어요. 준호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깨달음도 오는 법이야. 1년 후 준호는 정말로 작은 투룸 전세를 얻었어요. 그동안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드디어 제 집이 생겼어요. 준호가 기쁘게 전화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진짜 독립했구나.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크지 않지만 제 집에서 함께 살까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드디어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좋아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거야. 어머니는 이제 손님이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할머니와 준호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죠. 미영은 그 후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준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오지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그냥 넘어가셨다면
저는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너를 포기한 적은 없어. 다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것뿐이야. 정말 현명하세요, 어머니. 현명한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거지. 78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 둘은 함께 웃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하면 진짜 가족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어요. 명자 할머니 같은 단호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준호처럼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순 할머니처럼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웃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